혹시 그런데 왜 조반니는 쫓겨난 교황을 끝까지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준 거예요? 그게 조반니가 은행업에서 그 신용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한번 인연 맺은 고객에게 끝까지 그 신뢰를 보여주려고 했었대요. 요한이 13세를 통해서 메디치 가문이 귀한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렇게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됐구나. 그렇죠. 저게 이제 이야기가 퍼지면 미담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저는 계속해서 궁금한 게 요한이 처음에 100억을 빌렸고 그다음 350억을 빌렸잖아요. 설마 다 못 갚고 떠났나요? 돈은 쉽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빌려줬던 돈은 다 떼이고 교황청의 지정 은행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했습니다. 큰 위기네요. 네. 그런데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메디치 은행은 1420년 다시 기사 회생을 하게 됩니다. 새로 즉위한 교황 마르티누스 5세가 메디치 은행을 전담은행으로 다시 선택한 것입니다. 오, 아, 그 신뢰를 높이 샀나 보다. 예. 요한한테 보여줬던. 이미지가 좋아져서. 새 교황은 메디치 은행의 규모와 넉넉한 현금 동원력 등을 보고 자신을 지지해 줄 만한 믿을 만한 은행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메디치 은행은 서유럽을 호령하는 단 한 명의 교황의 온전하고도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와. 이제 진짜 1인자가 된 느낌이네요. 예, 이제 메디치 은행은 교황청 전담 은행이 된 것입니다. 교황청과의 커넥션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 가던 메디치 가문은 새로운 후계자가 가업을 물려받으면서 마침내 유럽 최대의 은행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민의 신분을 뛰어넘어 피렌체 권력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반니의 뒤를 이은 후계자는 그 장남이었던 코시모 대 메디치였습니다. 아, 코시모. 코시모는 가문의 핵심 사업인 은행은 물론 피렌체 도심의 각종 건물과 부동산, 지방에 있는 대토지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30대 초반에 그가 물려받은 재산은 무려 하나로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아니 근데 그렇게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만큼 저 코시모라는 사람이 되게 인정받는 후계자였어요? 그럼요. 거시모가 돈을 기가 막히게 잘 벌었던 사람이에요. 거의 천재 사업가로 알려져 있기도 했고 그리고 성격도 엄청 절조하고 그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것을 얻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대요. 아마 아버지는 거시모의 이런 모습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도. 고지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이런 은행 운영에 대해 배우고 그리고 수도원 학교도 다니면서 엄청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어려운 언어는 다 했네요. 어려운 것만 제일 어려운 골라서. 다 어려운 것만 골라서. 그러니까요. 그래요. 알아보. 교수님, 그러면 이 코시모라는 사람은 메디치 가문을 이 정점에 올리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나요? 코시모는 우선 사업을 키우기 위해 아버지와 같은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사채? 은행업? 교황에게 돈 빌려주기? 거의 정답입니다. 바로 교황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거였죠. 그는 교황이 활동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많은 돈을 빌려주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결과 교황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코시모가 메디치 가문의 사업을 얼마나 키웠을까요? 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무슨 양모 사업. 코시모가 특히 주목한 사업은 양모와 비단을 중심으로 한 직물업이었습니다.
직무rob은 중세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업이었고 코시모는 양모와 비단을 수입, 제조, 수출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교역량만큼 은행을 키울 수 있도록 메디치 은행의 지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코시모는 영국,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등 서유럽 주요 나라에 해외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와 많다. 근데 그 옛날에 한 2000년 전에 벌써 해외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유럽의 왕들은 물론이고 고위 귀족들, 메디치 은행의 고객이 된 것입니다. 야, 이제 글로벌로 가는 거네요. 네. 왕들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렸고 그 대신 메디치 은행은 유럽 각 나라에서 각종 사업 특혜를 받았습니다. 우와. 아리 씨, 이 메디치 가문 이렇게 사업을 크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황청은 뭐 어떤 도움을 준 거예요? 가장 큰 득혜는 메디치 가문이 백반광산을 독점한 건데 백반은 한국에서 그 봉숭아를 물 들일 때 이렇게 사용하는 맞아요, 가루잖아요. 맞아요. 다들 해봤어요. 알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럽에서는 옷감을 염색을 할 때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때 교황이 이 백반광산을 메디치 독점할 수 있게 도와주고 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메디치 가문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거의 가만히 있어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 그 수준이에요. 그렇죠. 독점권을 준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진짜로. 코시모는 이렇게 메디치 가문을 중세 최고의 글로벌 대기업으로 끌어올렸지만 아직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평민이었으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귀족 같은 걸로 올린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올려? 바로 가문의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 문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구나.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문의 문장은 주로 왕이 자기와 함께 내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귀족이 아닌 평민들이 가지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가문의 문장을 셀프로 제작해 버렸던 거죠. 자체 제작이요? 그걸 인정받나 근데 그게? 어떤가요? 고상한 귀족 가문의 문장처럼 보이나요? 굉장히 화려하네요. 네, 메디치 가문의 문장은 유럽 귀족 기사 가문에서 많이 쓰던 노란색 방패 모양의 여러 개의 붉은 원이 그려지는 모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제일 재밌는 거는 800년 때쯤 어느 거인이 그 메디치 가문의 선조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침입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주 용감한 기사였던 메디치 가문의 선조가 이 거인을 무찔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싸우면서 거인이 곤봉으로 그 메디치 가문의 기사의 방패에 내려쳤는데 이제 방패에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흔적의 모양을 따서 이 붉은 그 원을 만들었대요. 그렸대요. 그 문장에. 야.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벌었으니까 문장을 만들어서 명예까지 가지겠다 이런 거네요.